때문에 여러분 설사하거나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이것이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최고로 성공을 거둔 회사들이 가져가는 단백질들을 보면 주로 대두 단백을 제일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두 단백이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여러분 유전자 조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흔히 말해서 GMO 식품이라고 있다고요.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한 콩을 가지고 그런 파우더를 만들거나 하게 됐을 때 우리 몸이 받는 어떤 리스크 타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도 좀 가려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 제품이 이제 곧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될 것 같아요. 주 핵심 성분들이 이제 단백질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단백질이 그럼 얼마만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조사한 내용들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27년 동안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3만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내가 먹는 음식 칼로리 중 그중 10%를 아까 누가 탄수화물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탄수화물 대신에 동물성 단백질로 먹는다.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은 육류입니다. 육류죠. 육류를 먹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알려졌냐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가 증가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야, 그럼 단백질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대로 탄수화물 먹어야 되겠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일일 섭취 칼로리의 3%만이라도 탄수화물 대신 무엇을 먹는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다면 총 사망률이 10%가 감소함과 함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몇 퍼센트? 12%가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야, 단백질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육류를 멀리하고 콩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만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긴 하나 어떠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휴 라이프 밸런스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라는 거죠? 식물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단백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조직이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고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자꾸만 낮아져서 쉽게 병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근육량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육이 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만큼은요. 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육량이 많으면 뭐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네. 기초 대사량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소비되는 그런 열량을 뜻하죠. 근데 이것이 뭐에서부터 오냐면 근육량이 얼마만큼 내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결정지어진다. 그럼 근육을 이루는 것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만큼은 단백질 식품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표인데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네, 물이에요. 또 물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또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물 얘기하면 또 우리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물만 바꿔줘도 우리가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은 충분히 우리 경험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것을 많이 알리고 있단 말이죠. 물 부분은 우리 해결됐어요. 큰 근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에서 지방과 단백질인데 사실상 여러분 지방도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네, 지방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은 넘쳐나기 때문에 지방을 따로 보충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단백질의 경우는 제가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무기질, 네,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미네랄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요 우리 몸에서. 하지만 그 적은 부분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그 결과는 훨씬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네랄 부족에 대한 것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는 사람들이 짜증을 많이 내지만 날씨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너 미네랄 부족이야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웬만한 증상은 다 미네랄 부족입니다. 실제로. 네? 누가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좀 보이잖아요. 너 혹시 미네랄 부족 아니야?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애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거나 애가 조금 산만하거나 집중을 못하거나 뭐가 좀 정상으로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을 때는 반드시 미네랄 부족을 의심하십시오. 네. 제가 이것만 제 주위에서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가진 것들이 이 미네랄로 해결된 경우도 더욱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네랄, 무기질 반드시 필요하고 탄수화물은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장, 우리 내장 기관들이 예를 들어 에너지가 있어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의 충당을 어디서 하냐면 탄수화물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섭취하지 않아도 이것은 문제다. 근데 현대인들은 뭐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많이 쌓인 탄수화물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변환되고 그게 또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계 발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아침 식사를 굳이 따로 안 하고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다고. 네. 아, 네. 한 반 정도 술을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아침을 거르는 시간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끝. 여러분, 통계입니다. 예, 통계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시간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연료통이 빈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먹어야 되겠네. 조금 참았다가 뭐 점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 아침을 거르는 시간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연료통이 빈 전투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내 몸이 축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 몸이 축난다. 그러니까 골고루 열량을 섭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밥을 먹는 것이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몸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섭취한다. 자, 이렇게 개념을 바꿔보시면 야 이거는 그러면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아침에 안 먹어주면 기존의 부족함이 내 몸에서 느껴지니까 내 몸이 축나는구나. 수명이 짧아지는구나. 그러면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갖춰진 영양소를 섭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식사를 이해하시면 아침 식사를 내가 해야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빵 한 조각 먹고 해결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침에 여러분 떡을 하나 먹고 난 해결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아침 식사 해결이 아니라 5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아침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고 했더니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고 그랬어. 빵을 그냥 하나 그냥 왕창 먹고 나 아침 먹었으니까 나 이제 수명이 안 짧아지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5대 영양소를 섭취하는 아침 식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식사는 여러분들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이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단백질 또는 식사 대용 식품, 간편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는가를 통계를 좀 내보니까 인터넷 키워드 상으로 단백질 관련된 저러한 키워드의 검색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고 있는가를 통계를 내보니까 남자들은요 단백질 보충제 있죠. 네. 헬스 같은 운동하시면서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을 찾을 때 주로 이 단백질 식사 대용품을 검색을 많이 해요. 여성분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에요? 다이어트 쪽. 다이어트 쪽을 내가 좀 알아보고자 할 때 인터넷 검색으로 단백질 식사 대용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시장 자체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이 단백질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건강한 단백질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다이어트 대용으로 꾸준하게 점점 더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가 얼마만큼 몸이 탄력을 입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밝혀져 가고 있고 등등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가는 갈수록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